박찬 교수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HJ중공업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 뭐 손실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 한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이제 실적 공시도 나왔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급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낸 업종이 있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바로 조선. 조선 쪽을 돌려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조선 업종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최소한 알고 가보자 이겁니다. 자, HD 현대미포 2거래일 동안 상승했고요. HD중공업 2거래일 동안 하나오션, 그쵸? 2거래일 동안 반등.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뭐 어제자 오늘 이제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했죠. 자,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까지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돈이 몰려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 HJ중공업이 어떠한 악재가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주주가 29,910원이라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격에 1년 동안 팔지 못하는 이 가격에서 할증 반응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이든 HD 현대중공업이든 HJ중공업이든 일단 우리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주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HJ중공업은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것이냐, 급락을 하는 것이냐, 다른 종목들보다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지금 HJ중공업의 시총은 2조대 아닙니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시총은 몇십 조짜리잖아요. 몇십 조짜리들은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완전 완벽하게 그냥 급락만 나오지 않으면 버틴다고요. 왜 버티죠?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HJ중공업은 이제 2조도 깨졌네요. 그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보시게 되면 한 40조 되고요. HD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지금 50조 원대입니다. 그럼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이런 애들은 살리는 이유가 뭐죠? 지수가 빠졌다고 한다 한들 완벽하게 그냥 밑으로 죽여버리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선업종이 끝났냐?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특징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영상을 못 올릴 때도 여기서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상업군함, 한국건조, 가능성, 미국 상무부 대표단, HJ중공업, 하나오션 극비 사찰했다. 그리고 1,500억 달러 조선투자에 발생되는 모든 수익을 한국 기업에 귀속하겠다.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현재 HJ중공업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 나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요. 때로는 왜곡적인 사건이 분명히 발생될 때가 있어요. 이 왜곡적인 사건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그렇지. 최근에 있었던 중대재해 이슈도죠.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23,0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공시사항에 나왔던 부분, 자, 여러분들 그래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죠. 자, 힘내시고요. 어깨 활짝 피세요.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자, 생산 중단 공시가 나왔죠. 근데 저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악재인가? 사실 저는 이건 뭐 단기적인 악재 맞지만 해소되었다고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HJ중공업을 설명할 때 뭐 현대중공업을 비교 설명을 해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하나오션도 2025년 10월 17일에 생산 중단이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뭔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럼 보게 되면 거제사업단 생산 중단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전에도 또 이 생산 중단이라는 어떤 악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악재, 여기 9월 22일에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오션이라는 종목도 과거에 뭐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생산 중단 공시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과정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냐? 올랐다 이거죠. 왜? 방향성이니까. 근데 왜곡될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 하나오션은 경고 종목에서 지금 주의 종목으로 격화돼 있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또 신용미수 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HJ중공업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바라보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누굴 바라봐야죠?
조선주, 대형주. 그런 애들이 심적인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투배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비중을 줄일 때 이런 때 줄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향성은 위로 보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갭으로 상승했을 때 여기서 처음 제가 비중을 줄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방향성은 위로 보는 게 맞아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상이 없다. 근데 방향성은 위로 보는 게 맞다. 왜? 우리는 항상 이 방향성이라는 거를 단타주의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방향성을 볼 때는 우리가 중기 투자를 봤을 땐 위로 방향성을 잡는 게 맞다. 그러나 뭐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 10월 30일에 있었던 9%짜리의 상승, 제가 이 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자,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9월 30일자에 한번 볼게요. 같이 볼게요. 이걸 비교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있잖아요. 10월 30일이구나. 10월 30일. 죄송합니다. 10월 30일에 있었던 이 하나오션도 7%에서 시작했잖아요. 대형주가 위에서 갭으로 상승하면서 밀어버릴 때 중소형주도 이런 식으로 밀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세요.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끌고 오고 여기서 괜찮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죠? 맞아요.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방향성은 위로 보시되 단기적으로 이 갭으로 띄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맞아요.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방향성은 저는 위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요런 부분에서는 저도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여기서 또 더 위로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봄이 온다. 근데 위로 안 가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 엄청 화를 내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계좌에는 무조건 플러스로 돼 있어야 되거든. 계속 올라. 많이 오른 상태에서 요만큼만 조정받아도 화낸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냥 팔아버리세요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매번 그래야 되는 건가요? 자, 여기 횡보하는 과정이죠. 올랐죠? 횡보하는 과정에서 엄청 짜증내요. 올랐죠? 횡보하는 과정에서 엄청 짜증내요. 올랐죠? 횡보하는 과정에서 엄청 짜증내요. 왜 이럴까?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안 봅니다. 오를 때는 봅니다.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조건 윗방향을 가자. 윗방향을 보는 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선업종의 사이클은 윗방향을 보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항상 조정만 받으면 뭐죠? 틀렸다. 아니요. 대주주 들어왔던 건요. 그냥 29,910원에 정확히 바꿀 수 없는 가격이고요. 1년 지나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좋은 종목이고 HJ중공업은 나쁜 종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는 듣지 마시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왜곡적인 사건은 분명히 있다. 이 왜곡적인 사건은 비단 HJ중공업뿐만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 과정 있죠. 과거에도. 조선업종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 오른 상태에서 여기서 횡보하면서 한 10%, 15%짜리 횡보하는 이 두 사람 밑에는 문제 있어서 여기서 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시장에서 어떤 뭐랄까요? 의견이 난 반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냥 달려나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달려나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시장이에요. 유연해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위로 보는 거 맞아요? 저는 상방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하락했는가? 아, 그렇구나. 대형주를 보면서 달려나가야 될 우리가 중소형주. 그래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이다? 빠지면 뭔가 악재가 있다. 악재는 뭘까요? 시장의 급락, 섹터의 이동, 생산, 중단 이슈? 아니죠. 우리가 HJ중공업을 바라볼 때 건설로 바라보면 안 되죠. 뭘로 봐야죠? 조선으로 바라봐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고 계세요? 영상 왜 안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니 최소한 어떤 분은 오를 때도 쌍욕을 해요. 여기서 매수하자 하면 또 쌍욕해요. 여기 하면 또 말했다고 쌍욕해요. 그 영상 찍을 맛이 나겠냐고요. 그쵸?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댓글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해야죠. 문제 없는데 파이팅이라고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영상 제작하면서 시간 내로도 한번 볼게요. 뭐 별 반응 없어요. 그리고 전자공시상 나왔던 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그 실적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 오늘 나왔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다. 자, 간단히 볼게요. 실적이 대략적으로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자, 볼게요. 한 50억 정도 영업이 그냥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 자, 대략적으로 4,500억. 네, 매출액, 그다음 영업이익 요 정도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거 흑자 전환한 거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 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지켜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HJ중공업을 보유한 분들에게 저는 한번 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업종의 사이클은 다시 한번 더 온다.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울 거예요. 당연히 괴롭죠. 괴로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괴로울 때 두 가지의 방법론을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버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이렇게 숨을 딱 이렇게 줄 때 어떠한 거는 얘보다 작은 녀석들 중에서 빠른 속도로 오르는 애들이 몇 명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죠. 삼양임택. 그 다음 세진, 중공업. 그 다음 NK. 이게 뭐냐면 현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단기로 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장중에 드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아니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니 주택자 안 교수님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안 교수의 공부하는 채널을 이렇게 좀 운영 중이죠. 자, 여기 뭐 삼양림택이랑 이 세진중공업 여러분 단기 한번 거래해 보세요라는 뜻에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있었던 거 한번 같이 보시죠. 뭐 쭉쭉 보다 보면 여기서 자 이게 HJ중공업 조선 쪽 매수 타점 나온 것 같다.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삼양임택 세진중공업 오전 언제죠? 10시 24분. 그죠? 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오늘 정도에는 좀 매수 한번 해봐야 된다 해서 삼양임택, 세진중공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분봉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됐죠? 삼양임택 자 여기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확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조선 사이클이 돌면 이런 작은 녀석들을 움직인다고요.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도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채널이에요. 자, 여기는 뭐 제 개인 번호인데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010-2644 저 개인 번호입니다. 8462 리딩방은 아니고요. 010-2644-8462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HJ중공업에 H라고 한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이렇게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이 공부하는 채널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최근에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좀 짜드렸거든요. 자, 어려운 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목요일자에 올려드렸던 이런 ABL 바이오, 한양 디지텍, 올릭스, LNF, SK스퀘어, 강원에너지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매번 올려드리잖아요. 포트폴리오 관리가 돼 있어야만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죠? 선방할 수 있고요. 위로 치고 나가는 시장에서도 뭐 여러분들 조선업종을 보유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10월 21일에도 한 분의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사연이 있어서 전담해 드렸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전부 다 시장이 변할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사하는가. 이게 바로 이 힘든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포트폴리오 변경됐을 땐 이렇게 변경됐어요. 시장이 또 이쪽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최근에는 여러분 이 ABL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D&D 파마텍 이런 애들도 제가 편입을 도와드렸던 이유는 시장은 비만 치료라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만 한정돼서 움직일 수 있고요. 때로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흔들리지 않고 들고 가시면 되는데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줄기에
내가 가져가야 될 업종에 대한 부분은 한 40%, 50% 편입하고 나머지 40%, 50%는 뭐라고 했어요? 시장을 추종하는 전략을 구사해라. 그래야만이 최근에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 비만 치료 관련된 업종도 얘가 치고 나가는 그림에서 제가 25,000원대부터 커버리지 도와드렸죠. 근데 산으로 올라갔죠. 그럼 얘를 더 사는 게 아니라고. 뭐죠? 제가 항상 영상에서 D&D 파마텍, 올릭스, G2G 바이오, 프로틴 이게 그냥 3박자로 딱딱딱 되게 되면 아 시장이 이런 비만 치료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왜? 이게 의견이거든. 이 의견은 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시장의 의지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업종이 지금 조정받고 있고 HJ중공업이 뭐 이제 산업재해 이슈 나와서 끝났다? 아니요. 하나오션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어차피 방향성만 맞게 되면 갑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손절매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시장을 추종하는 게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영상을 안 올릴 때도 항상 여러분들께 뭐 하고 있다? 이 텔레그램만 공부하는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그 다음 조선, 그 다음 최근에 대형주, 뭐 화학 쪽 많이 오를 때도 항상 여러분께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지금 영상을 어떻게 매번 제가 실시간으로 찍어요. 하루에 하나 두 개 찍는 것도 제가 시간 빼는 게 어려워서 여기서 대화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HJ중공업, 두산LBT, 매번 그걸 어떻게 찍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해당 채널 제가 이 뭐 돈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시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010-2644-8462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해드리고 있고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뭐라고요? H라고 해서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니까 같이 여러분과 동행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윗방향을 봐야 됩니까? 중장기죠. 우리는 윗방향을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한 사이클은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왜곡적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죠? 자, 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